스템 소프트웨어 집중국이라고 합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바쁘신데 인사치레나마 말씀을 드리면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든 작게나마 여러분들 보안 업무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참고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RPA, SOA 여러 말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그리고 또 솔루션 입장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트너에서 여러 많은 개념들 그리고 솔루션, 시장,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든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 그리고 현실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SOA의 개념도 좀 현실적인 걸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보안 업무라는 게 사실은 어떻든 담당자분들이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떤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정보들, 데이터 소스가 필요한데 가장 많이 필요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극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신청서죠. 이런 정책을 넣어야 돼. 넣어주십시오. 이런 서비스가 개통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만났던 담당자분들이 한 90% 이상이 그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 특히 3급 기관, 대표적으로 국가정보원, 기사, 금융보안원, 여러 기관들, 그리고 어떤 조직이 어느 정도 큰 같은 경우에는 그룹의 보안 규정, 내부적으로 보안 규정,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에서 나오는 로그 분석이 됐던, 이벤트 분석이 됐던 어떤 형태로든 거기서 나오는 이벤트들이 정책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워크플로우 저희 말로 풀자면 업무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현업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정규화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필요한 게 규정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이 다들 있으시죠. 그런 것들의 규정 위반을 자동으로 체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사 규정이 됐던 어떤 것들이 됐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보안 정책이 보안 장비에 들어갈 때 기존 정책이 있다는 것들을 자동으로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를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자동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가장 핵심적이자 이 보안 담당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제 프로세스겠죠. 결제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는데 기존의 대부분의 기관이나 고객사나 다들 결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보안 정책을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보안 정책을 처리하는 데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딜레마인 거죠. 뭐냐면 어떻든 보안 정책을 신청하시는 분은 IT를 잘 모르시거나 그런 현업 부서인데 실제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서에는 IT, 특히 보안에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표적으로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걸 쓸지 아니면 기존의 결제 프로세스를 그대로 활용할지. 요즘의 추세는 기존의 결제 프로세스를 그대로 활용하십니다. 왜? 담당자들, 특히 현업들의 콜이 적으니까 기존에 익숙한 UI에서 처리하고 싶으신 거겠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결제를 다 하죠. 그 다음에는 결국은 결제 넘어온 것들을 푸시, 즉 정책으로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접근 제어 측면에서 봤을 때 방화벽에 정책을 넣어. 근데 방화벽 정책이 여러 개의 방화벽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망분리 환경이야.
그리고 네트워크 접근 제어, 낙이나 윕스나 이런 것들도 필요해.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접근 제어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요즘은 뭐 앞서 또 그랬고 지금 전시장 내에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클라우드를 얘기를 합니다. 장비가 온프라미스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도 있죠. 물론 다 올라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준비 중인 고객들도 있으시겠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어떻든 현실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RPA나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 봤습니다. RPA를 고객분들 만나거나 뭐 이렇게 설명을 할 때마다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솔루션을 기반으로 만드셨냐. 두 번째는 뭐 어떤 엔진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솔루션도 있고 엔진도 있겠지만 어떻든 담당자분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딱 한 단어, 업무에 우선이 돼야 된다. 솔루션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업무가 우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솔루션, 어떤 기능도 다 좋은데 내 업무에 도움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잘 못 쓰지 않겠습니까?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화한다. 그럼 자동화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좁혀질 수 있겠죠? 저희가 생각하는 RPA는 그냥 단순 업무에 대한 자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들은 의사결정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52시간 근무제라든지 여러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 예전과는 다른 업무 환경으로 가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동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RPA는 솔루션 내에서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봐서 보안 업무 그리고 보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분류하고 문법하고 병합하고 뭐 다 합니다. 근데 이게 자동화돼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죠? 담당자분들이 돈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솔루션을 도입을 했는데 자동화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늘어난다고 하면 잘 안 쓰시겠죠? 어떻든 내가 이 돈을 들인 만큼 내 업무가 원래 하던 업무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고 보다 효율적으로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 효율화 그리고 보안성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겠죠. 세부적으로 보면 아직도 IP 포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자동화됐으면 좋겠고 또 형식의 체크가 필요하고 당연히 뭐 URL이나 유저네임이나 사용을 하죠. 그렇지만 100% 그렇게 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 그러면 뭐 유저 아이디나 뭐 URL이나 텍스트 형태라고 하면 심플하겠지만 아직도 IP 포트, 이 숫자화된 데이터들이 처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좀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좀 병합이 됐으면 좋겠어. 정책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10개보다는 3개가 편하겠고 그런 업무에 좀 친화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동으로 낱개로 되어 있는 거는 그룹핑도 당연히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자동화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리고 요즘 필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든 감사나 규정이나 컴플라이언스를 이 솔루션에서 100%는 안 되겠지만 감사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즉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형태로 바로바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동 분류, 자동 생성, 최적화하는 것까지 하고 확인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정책이 들어가는데 물론 어떤 고객사분은 확인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고객사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90% 이상은 아직은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업무에 따른 규정을 새롭게 만드시더라고요. 컨설팅을 하던 아니면 프로세스 효율화를 하던 그렇게 해서 만드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동화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천에 대한 부분인데 추천을 어떻게 자동화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사실은 고객분들의 고민보다는 벤더들의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벤더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여러 솔루션을 연동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능하다면 심플하게 연동을 하고 싶습니다. 많이 알려진 RESTful API들이 요즘 많이 제공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연동을 하고 있고 고객들의 시스템, 내부 시스템 그게 정보보안 포탈이 됐던 어떤 내부 관리 시스템이 됐던 ITMS가 됐던 어떤 형태로든 API들이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과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별다른 설정 없이 그냥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게 착착착착 자동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내가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집돼서 자동으로 분석되고 대신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화면에서는 보여진다고 하면 내가 처리를 할게. 이런 걸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그 보안 정책에 대한 최적화 부분 그리고 이 최적화라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불필요한 정책을 없애고 싶어. 최적화를 왜 하겠습니까? 불필요한 정책을 없애고 싶어 한다. 그걸 너네가 해줄 수 있냐? 그걸 자동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거창하게는 최적화지만 결국은 불필요한 거 없애고 슬림하게 가고 싶다. 그리고 그 상태가 항상 주기적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에 대한 언급이시고요. 그러니 결국은 자동화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제가 그 고객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신청하는 보안 정책은 많으나 이제 그만 사용해야 되겠다는 신청은 없다. 이런 말씀을 대부분 말씀하십니다. 다들 필요해서 급하게 막 이거 프로젝트 하니까 개발해야 되니까 신청은 해. 그렇지만 이제 그만 사용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현업 담당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퇴사하고 나서야 알았다. 이런 여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것 또한 자동화되어야 되지 않겠냐. 솔루션에서. 결국은 업무일 거잖아요. 신청은 많이 해. 그렇지만 다 등록했어. 그럼 이제 그 보안 정책이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쌓여만 가겠죠. 또 하나는 그러면 쌓여만 가는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쉽게 손 못 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현업들이 필요한지 더 이상 불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어. 그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 않아.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려. 이런 것들이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내부 규정이 있으실 거잖아요. 우리는 180일 정도, 6개월 정도 아무 이벤트가 없으면 우리는 지울 거야. 삭제해야 돼. 근데 그 삭제는 임의대로 못하니 당연히 피드백을 받아야 되겠죠. 담당자는 이제 설정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내부 규정이 이렇게 정했어. 우리는 6개월 동안 아무 이벤트가 없으면 이거는 삭제 대상이야. 근데 현업한테 자동으로 피드백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솔루션 베이스에서 보면 소명해야 될 것들을 자동으로 추려서 담당자들한테 뿌립니다. 홍길동, AC, BC 다 뿌려. 근데 AC, BC가 없어. 그럼 부서로 가야 되고 업무 그룹으로 가야 되고 자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렇게 갔으면 그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하시겠죠? 심플합니다. 사용 안 해. 필요 없어 이제. 아직은 더 필요합니다. 이건 업무상 연구사항이 필요해. 사실은 연구사항이라는 게 애매하긴 하지만 꼭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금융권, 공공기관 다들 어떤 형태로든 연구사항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없으면 심플하죠. 근데 어떻든 사용한다, 아니면 연장이 필요하다, 아니면 필요 없다. 이렇게 나눠질 텐데 그런 것들도 자동으로 집계가 돼야 돼. 자동으로가 집계가 되고 자동 집계된 것들을 월간, 분기, 주기적으로
나는 보고를 해서 삭제를 해야 돼. 안 하면 감사 나와서 뭐라고 하시겠죠? 담당자가 삭제를 안 했다. 뭐 소명하라, 뭐 이행하라, 뭐 여러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결국은 마음대로 삭제 못하니 이런 것도 자동화돼서 이번 달에 정리해야 될 대상 보안 정책이 100개인데 그중에 70개는 현업들이 피드백을 줬습니다. 근데 나머지 30개는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다 기록에 남기고 이력 관리를 해서 결국에는 그게 솔루션에서 해줘. 왜? 업무에 도움되려고 솔루션을 샀는데 그런 거 안 해주면 어떡해. 그게 RPA 아니겠어? RPA 솔루션 많이 얘기를 하지만 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도입하지만 내 업무에 도움 안 되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업무를 자동화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싶고 본연의 보안 업무를 하고 싶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솔루션들도 이제 이런 기능이 제공하니 사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니 도입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아니면 이미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런 거죠. 실제로 구축된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담당자분이 2개 솔루션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화벽과 망연계 솔루션. 근데 방화벽은 뭐 온프라미스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클라우드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망연계 장비가 다들 쓰시죠. 근데 이 담당자는 2개를 사용하니 하나 솔루션 자동화하는 솔루션만 사면 의미가 없다. 왜? 내 편하려고 했는데 한 개 솔루션만 하면 다른 솔루션 또 내가 직접 접속해야 돼? 안 되는 거죠. 업무의 자동화, 이 한마디로 모든 걸 클리어 시키셨습니다. 사업 기간은 늘어났죠.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잘 쓰기 위해서 저희를 선택해 달라고 했는데 잘 쓰도록 해드려야죠. 그렇게 해서 접근 제어, 망과 망 사이의 정책도 자동화해야 된다. 자동으로 보여드리고 그래 잘 들어갔네 확인하고 이게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인 안 하시겠죠? 믿을만 하네. 한 1, 2년 써보니 그럼 자동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사 사례인데 여기는 좀 더 독특하게. 근데 사실 현실의 반영입니다. 어떤 보안 솔루션 하나만 운영하는 담당자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면 혼자 하시던가. 여러 종류의 보안 장비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한 솔루션이 아니죠. 방화벽이 될 수도 있고 낙이 될 수도 있고 윕스. 딱 느낌 오시죠? 접근 제어는 네가 담당해. 이거죠. 근데 사업을 띄워서 이분들은 자동화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 한 게 이제 사후. 어제 긴급하게 작업을 했어. 근데 사후라도 결제 프로세스를 타야 돼. 이런 것들까지 하셨습니다. 심플하죠. 작업 이력들은 당연히 어떤 기존의 시스템에 다 로그로 기록될 겁니다. 기록된다고 하면 결제 프로세스 탄 이후에 그 로그 기록을 연동을 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해야죠.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주 심플한 환경이신데 힘들어 하시는 케이스입니다. 혼자서 하시는데 저기 공장은 멀리 있어. 근데 규모는 어느 정도 있으셔서 ISMS-P 심사도 받아, 그룹 감사도 받아, 지적사항은 늘 똑같습니다. 방화벽 관리 왜 이렇게 하세요? 근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 가지만 해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동화. 근데 추천 정책이 자동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등록해서 사실 이게 심플하지만 현업들이 가장 많이 듣는 감사의 지적사항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당신이 서비스를 개통했지 않냐? 당신이 하는 서비스지 않냐? 근데 왜 많이 열어놓으셨죠? 당신은 어떤 서비스인지 알 텐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업에서 긴급하게 얘기합니다. 급해요. 빨리 열어주세요. 하는데 어떤 서비스인지 그분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단 범위로 넓게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잊혀지죠.
근데 매년 감사받으면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답이 없습니다. 자동화해야죠. 뭐. 그 하나만으로도 이분은 아주 만족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과장된 표현이실 수 있겠지만 어떻든 감사의 지적사항 안 받고 끊임없이 항상 슬림한 형태의 보안 정책이 유지가 되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떻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RPA, SOA, 여러 개념이 나오겠죠. 자동화. 근데 결국은 업무 친화적이지 않으면, 업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소외될 거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솔루션 업체 쪽에서도 쫓아가야 되고, 그게 나아갈 방향이지 않을까. 그래야만 고객들한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가와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